거기에다가 x0 해서 여기에 지금 몇 킬로그램짜리 물체 매달하냐면 1kg짜리 중력 mg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x0는 얼마? 0.1m. 자, 그럼 우리한테 최대 속력 구하라고 했고, 최대 속력은 평형점을 지나갈 때의 속도. 자, 실제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EX0만큼 변형이 일어났고, 또 높이가 낮아지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변화하지만, 얘를 90도 회전하면 이 점이 이 점으로, 이 점이 이 점으로, 이 점이 이 점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로 100% 전환되는 탄성력만 작용하는 것으로 풀어도 좋다 그랬어. 자, 그럼 그렇게 치면 이때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라지 v 제곱은 x0에 해당하는 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여기까지 가요. 자, 그럼 2분의 1, 2분의 1 서로 소거돼서 m은 지금 몇 킬로라고 그랬냐면 1kg.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대 속도의 제곱은 k가 100, x가 0.1, 그것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v가 몇 미터 퍼 세크? 1미터 퍼 세크 되겠네. 여기까지 가니? 그래서 최대 속력 1. 더워. 자, 그럼 9번은 얘들아 몇 번이야? 2번. 그치, 2번. 자, 봐봐. 거기서 지금 A 위치에서 평형점을 잃었다. 그럼 A 위치에서 R자임이 얼마란 얘기야? 0. 그런데 거기에서 얘를 아래로 살짝 잡아당겼다 놓으면,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A 위치는 여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걔를 x0만큼 잡았다 놓는 거랑 똑같아. 그럼 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평형점을 중심으로 얘처럼 진동운동 하겠죠. 됐어요? 자, 그럼 1번 위치 B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R자임이 0인 평형점 A를 중심으로 진동운동하니까 1번 틀렸어. 2번 A에서의 속력 가장 빠르다. 맞아. 자, 얘를 90도 회전하면 이 운동으로 대응되잖아. 평형점에서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모두 전환돼서 운동 에너지로 100% 전환돼서 속력이 빠르듯 얘도 평형점에서 가장 빨라. 자, 그래서 2번이 맞고, 위치 A에서 가속도 위를 향해 A에서 R자임이 0이어서 가속도가 제로죠. 자, 4번 B에서 가속도 제로야? B에서는 하나도 늘어나지 않아서 중력만 있고, 그럼 중력 가속도 주요의 가속도가 있지. 5번 위치 A에서 물체에서 작용하는 힘 제일 커? A가 오히려 작용하는 힘이 0으로 제일 작은 곳이죠. 여기까지 가니?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너네 마스크 쓰면 코 안 간지럽니? 이렇게 쓰면 안 간지러운데 저를 이렇게 일찍 쓰면 좀 간지러울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어떻게 해도 간지러운데 머리카락이 선생님 엄청 많이 빠지거든요. 대머리 될까봐 솔직히 걱정되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가지고 자꾸 이 사이에 껴있어. 너무 간지러워. 저도 눈썹이 자꾸 빠져서 눈을 찔러요. 눈썹이? 네. 눈을 찌른다고? 네. 나중에 수술해야 되나 그러면? 수술할 정도야? 아니, 좀 심하긴 한데 한 3개가. 근데 눈썹이 눈 찔러서 수술하는 경우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 눈썹을 하나 빼고 하나가 또 있어가지고 하나를 뺐더니 또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쌍꺼풀 수술하는 거야? 원래 그거 수술할 때 쌍꺼풀 수술하는데. 자, 그 쌍꺼풀 수술하면 완전 이상이 달라지잖아. 자, 그림과 같이 가속도 A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자, 이때 모든 마찰을 무시하고 중력과 속도는 지금 G라고 한대. 자,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용수철 성수 K. 거기에다가 스몰 m의 물체를 매달고, 또 한쪽에는 이렇게 진자의 길이 L에다가 또 스몰 m의 물체를 매달아서 진동운동 시키는 거야. 자, 1번. 이때 용수철 상수 K인 용수철의 진동 주기는 과연 얼마인가 그랬어. 자, 이 용수철 진저의 진동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으로 용수철 산수와 질량만 상관이 있지 이 개의 가속도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2파이 루트 K분의 M이야.
그런데 진자의 주기는 달라. 진자의 주기는 단진자의 주기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었거든.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중력과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물체는 지금 중력도 언젠가 늘 받고 있지만 가속계 안에 있다 보니 가속도계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간섭력까지 느끼게 되고, 그러면 얘는 아래로 결국 추가적으로 mg 플러스 a만큼의 힘이 더 추가돼서 g 플러스 a의 힘을 받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게 다 아래로 작용하니까 마치 얘가 새로운 중력인 거랑 별 다를 바가 없어. 자, 그럼 중력 가속도에 따라서 주기가 달라지니까 이 단진자의 주기는 달라지게 되는 거야. 얼마만큼? 진자 길이는 똑같이 l이지만 G'이 G 플러스 A가 되는 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겠네. 여기까지 가니? 자, 12번은 지난번에 우리 같이 풀었고, 지난 13번. 자, 거기 그림을 보는 것처럼 용수철에다가 수레를 메어서 자, 전혀 늘어나지도 압축되지도 않은 평형점에 놨어요. 얘를 얼마만큼 잡아당겼냐면 x만큼 잡아당겼다 놨더니 얘가 왔다 갔다 진동 운동해. 그런데 나와 같이 이번에는 수레 양쪽에 동일한 용수철을 연결하고, 자, 동일한 용수철이야. 그러니까 얘가 용수철 상수 K면 얘도 양쪽으로 모두 K라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X만큼 잡아당겼다 놓으니 왔다 갔다 진동운동 한다고. 자, 그랬을 때 기억을 보면 평형점을 지나갈 때 수레의 속력 B가 A의 몇 배다 라고 했고,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등을 비교하라 그랬어. 자, 여기에서 수레 두 개는 지금 동일한 수레지? 왜냐면 가의 그림에다가 용수철을 하나 더 추가한 거니까. 맞아요? 용수철이 다 같은 거예요? 용수철도 같은 거고, 지금 이 상황에다가 용수철을 하나 더 넣은 거니까 수레도 동일한 거죠. 자, 그럼 봐봐. 평형점에서 운동에너지 왜 가요? 여기 X점까지 늘렸다 놨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돼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X까지 늘렸다 놓으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돼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그런데 여긴 양쪽으로 용수철이 있다 보니 탄성 계수가 달라진 형태죠? 자, 여기에서 새로운 탄성 계수 구할 때 어떻게 하자? 물체를 변형을 이렇게 보자. 그러면 얘가 왼쪽 용수철은 X만큼 늘어나고 오른쪽 용수철은 X만큼 압축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왼쪽 용수철은 돌이키는 탄성력을 왼쪽으로 KX, 오른쪽 용수철도 돌이키는 탄성력을 왼쪽으로 KX. 자, 그렇다면 나에서는 이 물체가 받는 결과적인 탄성력, 하나의 용수철 상수로 보면 K'. 근데 변형은 얼마 일어났냐면 X 일어나서 K'X인데, 그 힘이 왼쪽 용수철로부터도 탄성력 KX, 우측으로부터도 KX 해서 몇 KX? 그래서 K'이 얼마? 2K. 그래서 이 2K짜리 용수철 하나 연결된 거랑 다를 바가 없다. 자, 둘 다 X만큼 변형시켰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임의의 식이야. KX 제곱이 평형점에서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된 건데, 자, 요 K가 가에서 날아갈 때 몇 배 된 꼴이고? 2배. 그럼 V 제곱이 2배 돼야 되니까 V는 몇 배가 돼야 되는 거니? 루트 2배.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평형점에서의 속력은 B가 A의 2배다가 아니라 몇 배다라고 해야 돼? 루트 2배다라고 해야 돼. 자, 니은을 보면 그렇다면 P점에서 수레의 역학적 에너지는 A가 B의 2분의 1배다 라고 했는데 P점이 어디냐면 여기 X만큼 변형이 일어났을 때. 맞죠. 자, P점에서는 잠시 멈춰져 있고 이제 운동을 막 출발하려고 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고, 역학적 에너지라고는 무슨 에너지밖에 없는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위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KX 제곱이고, 나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K가 2K로 대체돼서 2분의 1 2KX 제곱으로 얘가 몇 배? 2배. 그래서 A가 2분의 1배.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죠. 자, 디귿. 수레가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게 바로 뭐야? 주기. 자, 주기를 비교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주기식
써봐야지. 2파이 루트 뭐예요? K분의 K분의 M. 근데 진동하는 물체는 용수철 질량은 무시하니까 저 수레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지금 1.1. 근데 가에서 나눠가면서 K가 2K가 됐으니까 몇 배가 된 거야? 2배. 그럼 주기는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거네. 그래서 2분의 1배다 틀린 말이네요. 여기까지 가니? 자, 그래서 니은만 맞아. 문제는 전생동이 조금 더 쉬워진 것 같은데. 문제? 아, 옛날보다? 네. 사실 똑같은 문제인데. 아, 등소문은 처음부터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 것 같아? 네. 자, 14번 봐봐. 똑같은 문제들인데. 자, 줄의 한쪽 끝을 천장에 고정시키고 다른 쪽 끝에 모래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 상자가 왕복 운동하는 동안 상자 밑의 작은 구멍에서는 단위 시간당 일정한 질량의 모래가 흘러나오고 있어. 그동안 이 상자의 주기는 얼마가 될 것인가? 자,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줄에다가 상자를 메어놓고 처음에 모래를 가득 담아놓고 바닥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야. 그럼 이제 모래가 줄줄줄줄 새 나오겠지.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들었다 놓으면 얘가 왔다 갔다 진동운동 하죠. 그럼 모래가 막 셀 때마다 이 진자의 주기가 과연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이냐 이걸 묻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진자의 주기식을 생각해 봐야지. 2파이 루트 뭐분의 뭐더라? 주문을 G분의 1. 그럼 이 식 생각하면 진자의 주기 어떤 것 같아? 계속 일정하게 1번. 자, 거의 대부분 1번이라고 해. 그런데 1번이 답이 아니야. 자, 왜 그러냐면 요 랭스 때문에 그래. 이 랭스의 의미를 거의 대부분 실의 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건 실의 길이가 아니라 진자의 길이거든. 이게 뭔 말이야? 7이나 진자의 길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진자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냐면 여기에 질량 스몰m의 물체가 매달려 있잖아요. 그 물체의 질량 중심까지가 진자의 길이야. 실의 길이가 아니라.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처음에는 가득 채워져 있었어. 그래서 질량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중심에 있다고요. 그래서 진자 길이가 있다만 했어. 그런데 모래가 줄줄줄줄 새 나와.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이 통 안에서 모래가 새 나오면 모래가 위가 비게 되겠지. 그럼 모래가 이렇게 절반밖에 없다고. 그러면 질량 중심도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자, 그래서 진자의 길이가 길어져. 자, 그러다가 다 새어 나오면은 상자만 남겠지? 그러면 또 그때 질량 중심은 상자의 중심이 될 테니까 진자의 길이가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랭스가 길어져, 처음에는. 왜? 질량이 자꾸 아래로 깔리니까. 그래서 주기가 커지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새어나오면 상자밖에 안 남으니까 다시 진자의 길이가 원래 상태로 복귀하지? 그러면 다시 복귀하는 거니까 주기가 다시 짧아지는 거죠. 원래 상태로. 여기까지 가니?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한다 라고 해줘야 돼. 맨날 크기를 무시하니까. 맞아. 근데 항상 우리가 진자에다가 물체가 막 1m짜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물체는 그림상으로는 크기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물체의 크기를 다 무시해. 그래서 여기에 점으로 질량이 매달려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만을 계속 봐왔던 거야. 그래서 실길이를 진짜의 길이랑 이퀄로 볼 수 있었던 거지. 여기까지 가니? 근데 엄밀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을 보면 이건 몇 번일까? 4번. 자, 봐봐요. 이건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거기 그렇게 이렇게 꽃갈콘 형태로 모래를 두고 거기서 이제 모래를 약간 케이크림 짜듯이 이렇게 줄줄줄줄 세워나오게 하는데 사실은 그 모래통은 자, 이 칠판면에서 위아래로 진동 중이야. 근데 이 칠판면이 가만히 있으면요 모래가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해서 모래들이 이 모습 그대로 떨어져 있겠지만 이 칠판면이 움직이다 보니 거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치 이러한 횡파 같은 파형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적에 이 칠판면, 여기서 컨베이어 벨트인데 걔의 이동 속력이 0.2m/s고 그 다음에 A점, B점, C점 사이의 각 거리가 얼마냐면 0.4m.
자, 그렇다면 이 모래통의 주기는 얼마인가? 자, 사실 모래통의 주기는 여기 P점에서 시작했으면 다시 P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잖아. 근데 그건 지금 얘가 이렇게 흐르는 동안 이 컨베이어 벨트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 보니 여기 처음에 P점에 있을 때는 A점에 있었다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왔을 때는 지금 B점에 놓여진 거지. 자, 따라서 컨베이어 벨트가 수평 방향으로 0.4m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게 얘가 한 번 진동하는 시간 주기인 거죠. 그럼 그 시간이 얼마인데? 0.4라는 거리를 얼마? 0.2라는 속도로 가는 시간 2초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16번은 우리가 아직 구력을 안 해가지고 내가 풀지 말라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자, 질량이 2kg인 나무도막이 수직으로 용수철에 매달려 있어. 근데 용수철의 다른 쪽 끝은 천장에 붙어 있고 용수철의 원래 자연 길이, 전혀 변형이 없는 길이에서 0.3m만큼 늘어난 길이만큼 용수철을 잡아당긴 후 살짝 놓아주면 얘가 왔다 갔다 진동 운동해. 그러면 진동을 어디를 중심으로 진동 운동할까? 보세요. 만약에 용수철에다가 물체를 메워놨을 때 R자임이 0인 곳, 평형점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나무도막의 질량이 2kg짜리고 용수철 상수가 100Nm/m라고 했거든. 얘가 원래 자연 길이에서 x0만큼 늘어나서 중력과 탄성력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 한번 찾아보자. 자, 여기에서 탄성력 kx, 100x0는 중력 mg 2 곱하기 10과 같아진 거리. 그럼 x0는 얼마야? 산수가 안 돼 오늘? 0.2. 자, 그러면 원래 자연 길이보다 0.2만큼 늘어났을 때가 평형점이야. 그런데 얘는 이 평형점보다도 얼마 더 늘리게 된다는 얘기야. 늘렸다는 얘기야. 0. 자, 여기서부터 0.3이라고 했어. 그럼 평형점으로부터 얼마? 0.1.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가 평형점인데 이건 자연 길이에서 이미 0.1만큼 내려와 있는 건데 자연 길이에서 0.3m 내려왔을 때 운동을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2로부터 지금 얼마만큼? 0.1만큼 늘어난 위치. 거기까지 물체를 놨다가 그럼 얘가 왔다 갔다 진동 운동 하겠죠? 얘 90도 회전하면 R자임이 제로인 평형점을 중심으로 진동하니까 그럼 잘 보세요. 평형점으로부터 이제 얼마 위까지 올라가겠다는 얘기니? 얘들아, 자, 평형점보다 0.1 아래에서 출발해. 그럼 이제 평형점보다 어디까지 올라가? 0.1 위까지 올라가. 그렇게 반복 진동하는 거야. 여기까지 가요? 자, 그러면 기억을 봅시다. 놓아준 직후 나무도막에 작용하는 함력은 얼마인가? 놓아준 직후면은 자연 길이에서는 0.3m, 평형점에서는 얼마? 0.1m 늘어났을 때. 그때 함력. 그럼 잘 보세요. 자, 사실 그 지점에서 연지 가르로 무슨 힘? 중력 있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무슨 힘? 탄성력 있는데 중력은 언제나 mg라서 몇 뉴턴? 20뉴턴. 탄성력은 사실 순수하게는 용수철 상수 100에다가 자연 길이에서 0.3 늘어났으니까 몇 뉴턴? 30뉴턴. 그러면 30에서 20을 빼서 R타임 얼마? 10뉴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얘들아 어차피 0.2만큼 내려와서 평형점이 됐다는 것은 중력을 탄성력으로 포괄시켜버렸다는 얘기야. 그럼 거기서 추가적으로 얼마 늘어난 만큼만 0.1 늘어난 만큼만 탄성력이 작용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가요. 자, 그러면 그냥 막바로 KX에서 K가 100, X가 0.1에서 몇 뉴턴, 10뉴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해가니? 자, 그럼 2번을 보면 그렇다면 진동운동의 최대 진폭은 얼마냐? 얘들아, 진폭은 진동폭이야. 평형점보다 0.1 아래에서 출발했으면 평형점보다 0.1 위까지 간다고. 자, 진폭은 평형점에서 최대 변이, 즉 0.1이 진폭이네요. 여기까지 가니? 자, 그 다음 3번. 그럼 진동운동의 주기는 얼마냐? 얘들아, 주기는 언제나 2파이 루트 뭐야? K분의 M. 근데 K가 얼마짜리라고? 100. 진동하는 물체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짜리라고? 2kg.
그럼 이게 루트 50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은 계산하면 그치 5분의 2파이 그렇지 루트 2분의 1.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체를 그냥 가만히 놨을 때는 평형점으로부터 이게 x0가 0.2라고 했으니까 0.2 압축된 곳에서 가만히 놓은 거랑 같아. 그러면은 평형점으로부터 아래로 0.2까지 이렇게 반복 진동하는 거고 여기까지 가요. 자, 그 다음에 19번 아니 18번 한번 볼까요? 18번은 사실 계산 문제 아니라서 그냥 저 짜투리 이용할게. 자, 그림과 같이 용수철이 5점을 중심으로 A, B 사이를 진동하는데 5점이 무슨 점이란 얘기야? 평형점, 알장이 제로인 곳. 그런데 나는 이 물체의 시간에 따른 변이를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여태까지 보던 그래프가 아닌데 변이가 점점 어때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변이가 이렇게 작아진다라는 것은 무슨 에너지가 보존되지 못하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못하다. 역학적 에너지 왜 보존되지 못할까요? 공기가 실제로 있으니까. 공기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럼 기억을 볼까요? B점에서 가속도는 5점보다 크다. 이거 어때? 맞아. 왜냐면 5점이 무슨 점이라 가지고 평형점이라서 R자인 제로인 곳이거든. 힘이 제로니까 여긴 가속도가 없어. 오히려 평형점에서 가장 늘어나거나 가장 압축된 곳이라서 B나 A에서 결국 남는 힘이 최대야. 자 그래서 가속도 오히려 맥시멈인 곳이야. 됐니? 자 그럼 니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은 항상 A를 향하니? A에서 O를 향하는 어디를 향하는 거야? O를 향한다라고 해야 돼. 왜냐면 자 얘들아 결국에는 얘가 받는 힘이 단진동을 한다는 것은 복원력 받는다는 거야. 복원력식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KX라고. 이게 뭔 얘기죠? 변이와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근데 변이라는 게 이 진동 중심 O를 기준으로 한 거란 말이야. 얘보다 위에 있으면 아래로, 얘보다 아래에 있으면 위로. 그러니까 항상 진동 중심 O를 향하는 거야. 여기까지 가니? 자, 그 다음 디귿. 가속도 방향은 변이의 방향과 반대다. 맞는데? 자, 봐봐. 힘 때문에 뭐 생겨? 가속도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힘 자체가 변이랑 어떤 방향? 반대 방향. 그래서 5보다 변이가 위로 있으면 힘은 아래로, 5보다 변이가 아래로 있으면 힘이 어디로? 위로. 가속도도 5보다 변이 위에 있으면 아래로, 아래에 있으면 위로. 여기까지 가요. 그럼 답이 없어. 그치. 답이 없어.